육군 사관학교 나온 개자식이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사과를 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차관은 네. 군 출신이 아닌데. 군 출신 아니요? 아니, 장군 볼륨 좀 더 높여봐. 아니, 군 출신 아닌 사람도 국방부 차관을 해요? 예. 그럼 민간인이에요? 지금 국방부 차관도 민간인입니다. 지금 국방부 차관도 민간이에요? 아니, 나는 네가 알다가 세상에 육군 하사도 나는 국방부 차관 안 하는데 말이야. 민간인이 국방부 차관을 해요? 윤석열 대통령님 싹 바꿔주세요. 싹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멀었다는 거야. 그런데 뭐 하여튼 좋아요. 장군이 아니든지 육사 출신이 아니든지 간에 국방부 차관이 여기 와서 사과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크게 잘못했어. 잘못됐어요? 그럼요. 예. 한마디 해주세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죽인다 그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 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좀 강조를 합니다. 왜냐? 역사는 몇십 년이 지나면은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4.3 사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이미 역사가 판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물론 제주 4.3 사건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를 진압한 우리 군과 경찰을 오히려 폭도로 몰고 잘못된 진압군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의 통수권자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흐름에서 대한민국은 끝날 뻔했던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강원에 5년 동안 모여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헌법을 수호하려고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광화문 운동 중에 아스팔트 투쟁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이런 투쟁을 4년 했습니다. 이 아스팔트에 영하 15도, 영하 15도, 영하 15도가 되는 날씨에 여기에 밑에 얼음 위에다가 스치로 광장 깔고 이런 투쟁을 우리가 3년 4년 한 결과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1년 정치를 해보니까 이제 본질 파악을 다 했어요. 아찔할 뻔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발언해보세요. 를 담당해 보니까 네.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라면 네.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진짜가 끝난다. 자, 이거 한번 해설 한번 해주세요. 아찔할 뻔했다. 이 속에 포함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여러분, 이번에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이재명이가 정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적화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북한은 정면전으로는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군사력 때문에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연방전을 통해서 적화를 하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처럼 거대 야당에 그들이 만든 검수완박, 노란봉투법, 교회 폐지법 이런 걸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대법원장 임명을 초청을 거부하고 반대한 것도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저는 북한의 실현에 의해서 우리가 연방제로 쉽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 내년 4월 총선에는 우리가 기필코 이기백석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문재인은
계속하여 뭐라고 개지랄을 떠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들었어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죠. 아찔할 뻔했다. 이 말은 뭐냐? 대한민국 없어졌다는 거야.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대한민국 없어졌다. 그러면 경찰관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은 제일 먼저 사형당해요. 연방 대통령이 되면 당신들이 사형당해요. 우리도 한번 제일 먼저 최고의 경찰관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경찰 아니라고 이것도 모르고 여기 있는 여기 모인 수십만의 우리 여기 국민들이 경찰관 아저씨들만큼 생각을 못한 줄 알아요? 우리가 왜 우리 돈 써가면서 부산은 새벽 4시, 울산, 순천, 목포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돈 5만 원 챙겨들고 버스 6시간 6을 타고 왜 이렇게 모이느냐? 경찰관님들 당신들만큼 생각을 못한 줄 알아?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야. 부모님들. 대한민국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어찌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알아들었어요. 확실히 알아들었어요. 뭐라 그랬냐? 장충체육관에서 연설할 때 세상에 유엔사를 해체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 문재인이가. 자, 지금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보도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우리를 유엔군 사령부가 지금 사실은 직원이 30명밖에 안 된다며. 네, 아주 소규모. 30명 있으나 없으나 그냥 나간 거는 그만이지. 그게 왜 중요해요? 아닙니다. 왜요? 유엔 사령부를 해체하면은 만약에 6.25와 같은 그런 전면 전쟁이 일어나면은 네. 다시 한번 네. 유엔에서 안보리 회의를 거쳐서 그렇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안보리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것은 유엔 사령부는 평소에 우리나라의 정전 상태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6.25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엔 사령부에는 일본에 7개의 후방 지휘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유엔군을 비롯한 미군이 들어오고 이 일본에 있는 모든 전쟁 물자를 받아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엔군 사령부는 직원들이 30명밖에 안 돼도 다시 북한이 남침을 하면 그때 우리는 동의 없이 우리나라를 도왔던 16개국 있죠. 그 사람들이 회의도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다는 그 뜻이죠. 맞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일본에 대기하고 있는 주1군 약 한 60만 명 자동 개입이 되게 돼 있다. 그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재인이 개자식은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해달라고 노래를 부르며 다녔다 이거야. 이거는요, 이거 반역자 아닙니까 이 자식? 아니, 장모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적죄, 여적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문재인을 처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내가 볼 때 연설하는 분을 계속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실제로 완전 파악하신 분은 윤석열 대통령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옆에 있는 장차관들, 비서관들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뭔지. 특별히 국민의힘 정당의 김기현 장로 잘 들어. 대통령이 이렇게 연설하면 바로 뒤따라서 그 다음날 부속 연설이 뒤따라와야지. 당
해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 정당도 희망이 없다는 거야. 지금도 선거하는 꼴 좀 보세요. 강서구에 선거하는 거. 선거 본질을 가지고 접근해야지. 뭐냐? 자,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 이것이 바로 저 사람들의 정체성이다. 뭐 당선과 발전한다, 뭐 아파트 짓는다, 개 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본질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세상에 이게 정당이냐고요. 정당. 그리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처음 됐을 때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반납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 강원에 모여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국민의힘 정당 그때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 안 나왔어? 당신들은 우리 때문에 정치 해먹는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야. 다시는 당신들한테 안 속아. 나를 죽은 나를 다 살려놓으니까 말이야. 지금도 정치놀이 하려고. 장모님 말씀. 여러분, 이틀 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아주 소수의 국민과 군대를 갖고 있지만 가장 우수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군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했습니다. 약간의 방심조차도 허락할 수 없는 것이 국가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는 기업은 7번 쓰러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들과 주사파들과 종북 세력들과 친중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또 정권을 빼앗기면 우리나라는 끝입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납치하고 죽인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개몽하고 일깨워서 우리 나와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사파와 종북 세력, 친북 세력 등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귀가하십시오. 이 일에 전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정당 대표가 김대중의 추대사에 가가지고 고정관자 할아버지는 김대중을 북한에 포섭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도 뭐라 그러냐, 김대중 대통령의 근정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만두라고! 왜 가문이 살려놓은 이 대한민국을 가지고 니들이 왜 장난친다 그래? 그러므로 이제 백향기구역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유우파 가문에 한 번이라도 나왔다 가서 선택한 사람이 1850만 명이에요. 이 모든 분들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줬다고 안심하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처럼 많이 안 모여요. 오늘도 지금까지 모인 것 중에는 제일 많이 모였지만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문제인데 우리가 강원에서 투쟁할 때보다 더 많이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200석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주사파를 싹쓸이 해버리고 국가 반역자들을 청소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할 때마다 강조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200석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200석을 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5,300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일시에 속았던 국민의 절반, 좌파에게 속았던 바로 주사파 편들었던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손가락을 세어봐야 5개인 줄 알겠습니까? 한번 특별히 좌파 방문에 나와서 열심히 대모하는 이 민노총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가 강화문운동을 안 했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졌다고. 없어졌으면 주한미군 철수되고 영광대로 북한에 가면 현대 자동차가 존재해요? 정신 나갔어요. 그렇게도 몰라요? 심지어 김국선 선생님 한국에 간첩을 파송했던 그 당사자의 말에 의하면 간첩을 파송해서 기간이 끝났어. 2년. 북한으로 기대하라, 북한으로 복귀하라 그래도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안 한다고. 왜? 대한민국의 간첩 활동하기가 제일 좋다고.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가 일으킨 대한민국을 우리는 절대로 북한한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백성 할 수 있겠어요?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손주들을 한번 생각해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